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 46일 만에 인질 석방을 위한 일시 교전 중지에 합의했습니다. 하마스가 최소 50명의 민간인 인질을 단계적으로 석방하는 조건으로 나흘 동안 이스라엘이 교전을 중단하는 겁니다.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어린이와 여성이 먼저 풀려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미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지 시간 22일 새벽 카타르가 중재한 협상안을 승인했습니다. 합의 조건은 하마스가 최소 50명의 민간인 인질을 단계적으로 석방하는 나흘 동안 이스라엘이 교전을 중단하는 겁니다. 또 추가로 인질 10명을 석방할 때마다 휴전 기간을 하루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이스라엘은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는 약 240명의 인질을 납치해 억류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21일 저녁 강요회의를 소집해 협상안 승인을 논의했는데 일부 극우 시온주의 정당 소속 장관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격론이 벌어졌고 회의는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석방되는 인질은 대부분 어린이와 여성으로 이르면 오는 23일 첫 석방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팔레스타인 어린이와 여성 150명을 풀어주고 가자 지구에 연료 반입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을 위해 교전을 중지하더라도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במלחמה יש שלבים וגם בהשבת החטופים יש שלבים. אבל אנחנו לא נרפה עד שנשיג את הניצחון המוחלט ועד שנחזיר את כולם.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협상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많이 개입했다며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애초 미국은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지만 민간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비판이 확산하자 태도를 바꿔 교전 중단을 압박해온 것이 이번 협상 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교전을 4일간 중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위기 상황 해소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완전히 포위당한 가자지구 최대 난민촌과 남부 지역은 아직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입니다. 이치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적으로 교전을 멈추기로 하면서 생지옥으로 변한 가자 지구 내 인도적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일단 주어진 시간은 나흘. 이스라엘은 이후 하마스 소탕을 위한 군사작전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6주간 이어온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지상군 공격 속에 가자 지구 내 연료는 바닥났고 식수를 구하기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환자들과 대피한 주민들로 가자 북부 쪽 병원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지만 의료 체계는 이미 마비 상태라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We've got a huge demand from the existing injured. We've got a huge potential demand on the system. 5,500 women are going to give birth in the next month. 현지 상황은 말 그대로 재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자지구 북부 병원 3곳은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며 환자 후송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휴전 기간에 진행될 구호 물품 전달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That said, it has been clear that for some time that an agreement on hostages would release or would unlock the potential for delivery of more humanitarian assistance. So we're hopeful that that would take place. 하지만 가자지구 최대 난민촌이 위치한 자발리아는 이스라엘군이 완전 포위 중이고 남부 지역도 안전지대는 아닌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휴전이 끝나는 대로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이번 휴전이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 상황이 최근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빚내서 빚을 갚는 다중 채무자가 역대 가장 많은 177만 8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이 가운데 원리금을 한 달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연체액은 13조 원으로 연체 규모 또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대출을 3개 이상 받은 다중채무 자영업자 수가 지난 6월 말 기준 177만 8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대출로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원금 상환 유예도 끝났고 그거를 갚아야 되니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 이자마저도 이제 2배로 올랐으니 거의 뭐 아사직전인 거죠. 오늘 내일 하면서.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분기 말 전국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년 사이 6.2% 늘어난 743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연체액은 13조 2천억 원으로 2.5배, 연체율은 1.78%까지 2.4배 1년 사이 뛰었습니다. 다중채무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 1,800만 원으로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전체 이자는 5조 2천억 원, 1인당 평균 이자는 연 291만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취약 영세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질적, 양적 그리고 연체율까지 전체적인 부채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 금융권의 상생금융을 포함한 이자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됩니다.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 부실내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퇴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러시아 국적의 3인조 소매치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바로 내리지 못하게 막는 바람잡이, 또 시선을 돌리는 안테나, 물건을 훔치는 기계로 역할 분담까지 했는데요. 처음부터 범죄를 노리고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혼잡한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승객을 뒤따라갑니다. 이어 한 외국인 여성이 하차하는 승객을 막아서자 남성이 승객의 가방에서 지갑을 빼냅니다. 러시아 국적의 30대 여성 1명과 40대 남성 2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인 관계로 지난 1일 소매치기를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입국 전부터 SNS를 통해 범죄를 모의하고 보름 내로 범행을 마친 뒤 러시아로 도주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바로 내리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뒤따르며 사람들의 시선을 돌린 뒤 가방에서 지갑을 빼내는 역할을 각각 나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피해 신고 이후 이들의 동선을 파악해 지난 13일 명동역 전동차 안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 검거와 동시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3대, 현금 558만 원, 백화점 상품권 154만 원 등을 긴급 압수하였습니다. 한국에는 관광과 쇼핑을 목적으로 왔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일당은 9일간 지하철만 45시간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머물던 숙박시설에서도 쇼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퇴근 시간대 잠금 장치가 없는 가방을 맨 여성 승객을 주로 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명이지만 경찰은 상품권의 일련 번호를 조회하는 등 추가 피해자를 파악 중입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폰 세대에 포렌식을 의뢰하고 추가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북한 등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과 거래를 중개한 혐의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기업에 부과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미국 법무부는 설명했는데요. 바이낸스 창업자인 CEO도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종 특파원입니다.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현지 시간 21일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은행보호법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5천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기업에 부과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중 하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바이낸스를 창업한 자오창펑 최고 경영자도 은행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CEO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중국계 캐나다인인 자오창펑이 세운 바이낸스는 하루 거래량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미국인을 고객으로 둔 가상화폐 거래소는 재무부에 등록하고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운용해야 하지만 바이낸스는 그러지 않아 은행보호법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바이낸스는 하마스의 무장조직인 알카삼 여단,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 국가 등 테러 단체는 물론 랜섬웨어 가해자, 자금 세탁자 등과의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고객이 이란, 북한, 시리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한 거래도 중개했습니다. Binance enabled nearly $900 million in transactions between U.S. and Iranian users. And it facilitated millions of dollars in transactions between U.S. users and users in Syria and in the Russian-occupied Ukrainian regions of Crimea, Donetsk, and Luhansk. 북한과 관련해선 미국 고객과 북한의 사용자 간의 총 80건, 금액으로는 437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낸스는 이번 합의의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인 핀센의 모니터링을 받고 제재를 준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